예!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여론 뚱신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와우. 김몽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와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김 대표님. 예. 예상이 빗나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청취자분들에게 이 잘못된 예상.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뭐 1.4%포인트 지금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의 네. 조사에 따르면 1.4%포인트는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 아주 극히 미세한 격차라서 이거는 이제 횡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이런 정도의 변동은. 아, 올라간 거 아닙니까? 내려간 것도 아니고 횡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4% 상승한 23.7%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는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자동응답으로 한 조사 리얼미터 방식이고요. 갤럽 조사는 12일부터 14일 전화조사원 방식으로 시작된데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리얼미터는 이제 2,505명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차범위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라고 하니까 오차범위 굉장히 좀 작은 좁은 그런 조사인데도 1.4%포인트 변동밖에 없었다라는 그거는 좀 횡보인데 갤럽이 좀 그래요. 방금 말씀 주신 갤럽이 갤럽 3%포인트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아, 3%. 네, 이것도 역시 오차범위 내의 변동인데 수치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네. 17%에서 이제 20%가 된 거니까 이렇게 되면 반등 하나라는 이제 같은 횡보이지만 반등 하나라는 기대감을 줄 수가 있죠.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더 반등하면 한 번 더 이제 올라가면 이거는 단기 상승세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더 이제 재미있는 거는 한국갤럽 상승 이건 이제 오차범위 횡보이지만 굳이 이제 3%포인트 상승이라고 한다면 상승이죠. 플러스잖아요. 이 잘못을 인정하시죠? 인정하겠습니다. 잘못된 하락은 예측. 아니니. 잘못된 하락은 예측 아니니. 인정하십니까? 하방 압력을 받은 중에서도 3%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라도 이제 개선이 됐다라는 거는 눈에 띄는 것은 맞고요. 여기서 더 눈에 띄는 것은 집단별로 봤을 때 대구 경북에서 14%포인트. 특히 가정주부에서 12%포인트. 그렇죠. 70세 이상에서 10%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9%포인트 좋아졌다. 대통령 긍정률이.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갤럽 조사에서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건 안방에서 그동안 안방에서 이제 찬바람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훈풍이 부는 건가? 회복할 기미가 보이는 건가?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성 중에서는 1%포인트밖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정주부에서 12%포인트 움직였다라는 거는 여성들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진폭이 크다. 그러니까 확 빠지는 사람도 있고 확 늘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가정주부에서 좋아졌다라는 거는 지난번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 어떤 발언 중에 이게 여성 중에 특히 가정주부를 움직일 만한 요소가 있었나? 그거를 저는 되짚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길게 설명하면 난감하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지금 난감하네. 그러니까 이제 왜 올랐지? 반전했다.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부청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주부청은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업주부의 성격을 띠는 여성의 연령대가 뭐 40대 중반 이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과 이제 직업적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보수 핵심 지지층을 대륙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륙주. 그래서 대구 경북 6은 60대 이상. 대륙주. 그게 나오는 주가 바로 이제 주식이 아니에요. 주부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층들이 재결집을 했다. 그런 이유는 일단 100% 만족한 건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또 남미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 중단을 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윤한 갈등이 확대됐다면 또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어쨌거나 간에 윤한 갈등도 봉합되는 국면으로 또 전개됐던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반전하게 된 분기점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역시 예리한데. 예리하죠 제가. 그건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의 아주 일부분. 왜냐하면 리얼미터는 15일까지 조사가 됐고 그러면 이제 오후에
결과가 약 한 3시 예. 15분경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응답자들 최종적으로 완료된 표본에는 이제 포함이 됐기만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사 이익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조사에 이제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일 나오는 갤럽 조사 이런 데는 좀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반영된 반사 이익을 얻어가는 예. 그럼 뭐 그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륙주, 대구 경북 그리고 60대 주부층에서는 왜 수사를 늦게 하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수사가 늦느냐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도 반영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면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6%포인트 전체 2주 동안 6%포인트를 넘어가면 예. 그러면 이거는 단기 상승이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횡보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대구 경북이라든지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모든 두 자릿수 이동됐던 계층 내에서도 네. 사실은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오차범위 이내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오차범위 이내로 떨어져도 언론들은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르면 올랐다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언론이 아니고 조사인이라.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통계적으로 이제 엄밀하게 분석하는 엄중하게 분석하는 것과 또 이제 보도 차원에서 조금 더 확연하게 예. 뭐 1% 그렇죠. 포인트에 대해서도 네.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는 이제 차이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이 김영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상당히 재판이 지연됐어요. 예. 그런 부분의 답답함 또는 문재인 심판, 이재명 심판을 내걸고 예. 지지를 했었던 지난 대선에서 이제 투표했던 윤석열 당시 후보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들이 네. 이런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이제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났죠. 그것도 상당히 좀 중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따른 재결집 현상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선고에도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아니 이게 그 ARS 조사에서는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네. 야당이 ARS 조사에서 원래도 지난 정부에서도 야당이 더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야당이 좋을 때는 상당히 좋게 나와요. 이 예. ARS 조사가. 예. 그런데 지금은 이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게 진짜인가? 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예. 한국갤럽 조사를 이제 보시게 되면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27%로 이번 정부 들어 최저치예요. 아, 그렇군요.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5차 밖으로 밀어내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27%면 대통령 긍정률보다 높다고 해가지고 이걸 안심할 게 아니고 상당히 여당으로서는 약하다. 네. 그 얘기는 여러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약간 좀 물론 혼자서 짊어질 책임은 아니겠지만 정당 지도가 이렇게 빠지는 데 대해서는 지도부를 대표하는 한동훈 대표가 네. 책임론이 불거질 만도 하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당 지지율의 속성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네. 같아요. 조사 방식에 따라서 대체로 이제 자동응답 조사가 좀 선행적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가 무응답이 있다 보니까 이제 후행적 성격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아직까지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것이고 지난 조사. 리얼미터도 뭐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도 보면은 두 정당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양쪽 정당이 조금씩 다 올라갔어요. 네.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지 국민의힘의 한정에서는 이번 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반사이익을 하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럼 떨어질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결집에 따른. 왜냐하면 일단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속성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위기지만 민주당의 위기로 또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 이후에 다른 후속적인 선고라든지 예. 또는 재판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 등에 따라서 호남 여론 등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된다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민주당도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25일 날 또 선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선거가 중형이 선거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방금 배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이제 대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게 묘합니다. 묘하게 민주당 지지도가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눌렸다는 거죠. 하방 압력이 눌렸어요. 그런데 기소에 구형에 그리고 사실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이게 지금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 이 정도의 리스크들은 이미 지표에 반영이 됐다. 이걸 페타콤블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대부분 지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변동이 없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다. 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중도가 빠지느냐를 봐야 됩니다. 중도에서 흔들리느냐.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응집력이 강해져서 뭉치는데 네. 중도에서 빠진다면 양쪽에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은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표로서는 이상 없이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횡보하는 것 같은데 양쪽에서 확 벌어지면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국민의힘은 그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요. 네. 지금은 최저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어갈 것만은 또 분명해 보이는데 그 정도나 수준이 얼마나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민주당 지지율에서 중요한 것은 호남 여론입니다. 호남 여론이 왜 중요하냐면 네. 실제로 호남에서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전체 지지율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친명은 아니라고 하지만 호남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재선거에서도 전남 영광 군수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41% 정도의 득표니까 가반에도 미치지 못했죠. 예. 이 한국갤럽 조사를 잘 분석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되고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지지율하고 비교를 할 텐데 당시에는 무선 RDD 전화 면접 조사였어요. 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를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주 금요일 조사죠. 예. 발표된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지율이 48%예요. 48 잘 기억하세요. 그 직전 조사는 52%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한 달여 전인 10월 22일, 24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64%였어요. 점점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남 여론이 심상치 않아요. 재선거에서 이겼는데 왜 더 빠지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 2022년 2월 28일에서 3월 2일 조사를 보면 그때 민주당의 전체 지지율이 38이에요. 예. 지난주 한국갤럽의 민주당 지지율이 34니까 별 차이 안 나죠. 예. 민주당 지지율은 호남 지지율은 24%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호남 지지율에서 그렇죠. 차이 나는군요. 그때 2022년 2월 28일과 3월 2일 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72%예요. 굉장히 높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48%죠.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쉽게 와야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직으로 보면. 네. 하지만 호남 여론은 실제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기억나실 거예요. 8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득표가 가장 안 나왔던 지역이 호남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 여론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는 것에 민주당은 매우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으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예. 이제 하나 더 얹은 건데요. 제가 봤을 때 법리적인 부분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도 네. 한데 검찰이 이렇게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해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인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네. 사실은 야당 대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게 이재명 대표 관련 지표가 지금 거의 최고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선호도를 누를 수 있는 하방 압력을 확실히 줄 수 있는 카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불공정 프레임이 이제 검찰에 씌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게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올가미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올가미가 많은데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서 대단할 거는 없고 네. 그런데 최근 정세에서 이런 게 이제 또 등장한다라는 거는 별로 시기가 검찰에게 오히려 좋지 않다. 네. 이미지상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검찰 기소? 저는 뭐 검찰 기소는 더 이상 얘기하기 싫고요. 왜냐하면 예. 이게 재판부의 선고이기 때문에 예. 뭐 검찰은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사법부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인 건지라는 지금 점에서 저는 방점을 요즘 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방점을 찍도록 하고 예. 저는 룰라 대통령 이야기를 할게요. 예. 룰라 대통령이 예를 든 건 전혀 이거는 가당치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첫 번째는 뭡니까? 뭐냐면 네. 일단은 룰라 현 대통령이기도 하죠. 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다른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룰라 전 대통령이 이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본인이 일기 집권했을 때 그 이후에 물러났을 때 실형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브라질의 국영 석유 회사 이 페트로브라스가 있어요. 네. 페트로브라스의 이 장부를 이제 조작을 해서 네. 자금을 부풀려서 이제 이걸 빼돌려서 네. 이른바 의회 표현을 매수했다는 것인데 당시 이제 노동당 당수인 룰라가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이건데 2016년에 이제 실형이 내릴 때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제 이른바 이 지방법원에서 룰라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인정 못해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걸로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러면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무죄 네. 그 증거든지 근거를 다 인정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브라질의 이 룰라가 이제 다시 이제 대선에 도전을 하면서 된 것인데 대통령이 된 것인데 네. 여전히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브라질의 국영 석유회사가 등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이거는 예, 법인카드. 지금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면서 지방법원이 이쪽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건데 네. 그럼 지금 이번 재판이 사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는 이야기인 것인지 그래서 전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 비교 영역이 네. 아니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요. 친윤계는 당무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친한계는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경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처음에는 이제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당원 게시판, 이 단계라고 하는 이 당원 게시판이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대중적으로 알려질 필요가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이거는 당원 게시판은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누군가를 되게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불길이 타오를 것 같다. 점화된 다음에 그냥 꺼지지는 않는 문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이제 태세가 되게 방어적인 것 같은 느낌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동훈 대표가 맞이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다른 혹시 이제 다른 부분에서 당내 감찰 지시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물타기 내지는 이제 반격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되면 당내 계파 간의 갈등이 완전히 표면화되고 완전히 와 정말 이거는 옆에 누가 있는지도 관심 없이 그냥 멱살 잡고 싸우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번지겠다. 왜냐면요. 과거에 지금은 뭐 친문, 친명 이렇게 싸우는 그 최초의 사건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해경군 김씨 사건 되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느낌 비슷하네요. 해경군. 비슷하죠. 그때 해경군 김씨 사건도
그게 바로 아이디를 예. 그 홍보팀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도 되게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친한 친윤이 완전히 갈라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네. 저는 조금 정확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때 해경훈 김 씨는 SNS고 이번엔 당원 게시판이거든요. 네. 저는 성격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다. 이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예. 글이 SNS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방식은 비슷한데 공간 자체가 SNS고 이번엔 당원 게시판이거든요. 네. 당원 게시판 자체가 국민의힘도 저도 뭐 당원이 전혀 아닙니다만 들어가 본 사람들에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런 뭐 비방글이 굉장히 많대요. 예. 야 상호간에.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 지지층들 차원에서 뭐 국민들 차원까지 범위를 알고 싶은 것은 도용 여부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동훈 대표가 명확하게 밝히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용이 된 건지 아니면 실제 가족이 인정을 받아서 올린 글이 맞는지 예. 이 부분을 당당하게 밝히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당원 게시판 내에는 여러 비판의 길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실제로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 가족 명의로 뭐 지금 현재 이제 보도에서 주장되고 있는 겁니다. 올렸다는 글들은 비방 글이 아니라 이제 기사를 링크한 겁니다. 그렇다면 비방 뭐 이제 비방의 내용도 있다라는 것인데 정확하게 밝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뭉개기를 할 것이 아니라 뽀개기를 해야 된다. 뽀개기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정확하게 당당하게 밝히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뒤따르면 비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해야지 이걸 그냥 뭉개고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뭉개는 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진위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알리면 돼요. 이게 말 그대로 한동훈 대표나 가족이 올린 글인지 도용이 됐다면 이건 치명적인 건데요. 다른 사람들도 어떤 해킹을 통해서 도용이 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당원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뭉개기가 아니라 뽀개기다. 만약에 이 내용이요. 진위를 밝혔는데 그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바꿔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추미애 당대표가 그런 글을 막 쓴 거예요. 대통령 비판의 글을. 근데 그게 진짜로 밝혀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다는 게 밝혀졌다. 그러니까 충격은 어떨까요? 방금 도용이라고 하셨는데 도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아이디가 생성돼서 그 메시지 팀이 쓰는 것이 가능성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에 지시한 사람? 예, 지금 배변님께서는 실제로 그러면 본인이 직접 썼다 가족이 이게 그냥 사과로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밝히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향한 비판글도 많아요. 많다고 해요. 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뭐 이걸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올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당원들이나 예. 지지층들의. 크게 호폭풍은 없다 이 말씀이세요? 뭐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이게 있는 그대로인 거죠. 예. 있는 것 자체를 감추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것이 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저격 알고 직격할 때 그러면 그렇죠. 한 대표가 오히려 저는 이럴 때 정치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 뭉개기보다는 뽀개기다.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 그렇군요. 오늘 좀 여론조사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오늘 언급한 모든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김 대표님은 저희에게 점심을 사기로. 저도 같이 먹는 거죠? 같이 먹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등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불등심이죠? 투불등심인가요? 예.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배종자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